친구들 안녕. 성형외과 전문의 황동현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얘기를 해주실 건가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가슴 성형을 할 때 가장 걱정하고 고민하시는 수술 후 부작용, 구형 구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형 구축이 정확하게 뭐예요? 구형 구축은 말 그대로 구형으로 구축이 된다. 저희가 가슴 성형 수술을 하면 모든 사람들한테 이 보형물을 둘러싼 얇은 피막이 생깁니다. 간혹 가다가 그 얇은 피막이 아니고 두껍고 단단한 피막으로 보형물이 둘러싸이는 경우를 저희가 구형 구축이라고 부릅니다. 어느 정도 얇은 거와 어느 정도 두꺼운 건가요? 저희가 보형물을 수술을 하고 제가 가끔씩 재수술을 하면서 피막 상태를 체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말 그대로 이렇게 비닐처럼 이런 얇은 피막으로 보형물이 감싸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당연히 촉감도 굉장히 좋고요. 우리가 보형물 수술하고 나서 아주 안정적인 결과를 갖게 되는데, 반대로 한 겹, 두 겹 또는 굉장히 두껍게 이렇게 딱 만들어진다 그러면요, 이 피막의 두께도 두꺼울 뿐더러 이 경도도 단단해지기 때문에 만졌을 때 보형물의 촉감이 느껴지지 않고 굉장히 딱딱하고 모양 또한 변형되는 그런 현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 구형 구축이 나타나면 이제 어떤 치료법을 거치게 되나요? 사실 구형 구축은 수술 말고는 치료법이 없습니다. 원인이 되는 피막을 적절하게 제거를 해주고 다시 보형물을 교체를 하면서 예쁘고 건강한 피막이 자라오게 그렇게 유도하는 게 우리가 구형 구축의 치료법입니다. 재수술을 하면 또 구형 구축이 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물론 있어요. 구형 구축의 원인이 아직 100% 밝혀진 건 아니지만 많이 밝혀졌어요. 구형 구축은 기본적으로 보형물이라는 이물질이 내 몸에 들어오고 이 이물 반응이 과격하게 나타나면서 생기는 거거든요. 원래대로라면 보형물이 들어오고 그냥 얇은 피막으로 생기는 게 99.8%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가슴 성형을 하면은 대부분은 생기지 않는다 라고 보는 게 맞는데, 0.2% 정도에서는 발생하는 이유가 알 수 없는 원인과 그리고 이미 알려진 염증이라든지 혈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건데, 알려진 원인으로 발생하는 구형 구축은 재수술하면은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알려지지 않은 원인, 유전적인 요소,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가 그런 체질을 갖고 있다고 하면 재수술을 한다고 하더라도 구형 구축이 또 올 가능성이 30%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수술을 거듭한 끝에 혹시 보형물을 빼내는 경우도 있을까요? 그렇죠. 가슴 수술을 하고 나서 구형 구축을 겪게 되면 환자 본인이 겪게 되는 그 심적인 고통이 상당히 좀 큰 편입니다. 그래서 보형물을 아예 그냥 제거하는 쪽으로 결정 내리시는 분들도 많지는 않지만 가끔 있습니다. 염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좀 미리 염증을 없앨 수 있는 약을 먹으면 혹시 뭐 좀 도움이 될까요? 그렇죠. 수술을 하고 나서 일반적인 경과를 겪게 되면 사실 구형 구축이 거의 오지 않는다라고 봐도 되거든요. 항생제 그리고 진통소염제 당연히 복용을 해야 되고 필요하면 주사도 맞게 되고요. 구형 구축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그런 약들도 동시에 복용하게 됩니다. 이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평소에 몸에 아무런 그런 이상도 없는데 약을 주기적으로 복용할 필요는 없고요. 피막이 형성되는 그 시기가 몸 안에 있어요. 그리고 그 중요한 시기에만 우리가 약을 복용하면 됩니다. 수술 후에 마사지 해주는 것도 좀 도움이 될까요? 아니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한때는 가슴 수술을 하고 나서 구형 구축을 예방하기 위해서 일부러 마사지를 하고 피막을 넓히는 그런 작업을 한 20년 전에는 거의 루틴으로 하셨는데, 그렇게 한 결과에도 전혀 구형 구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수술 받은 분들의 고통만 가중되기 때문에 현재는 전혀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형물이 여러 종류가 있고 그 절개하는 것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런 거에 따라서도 이제 구형 구축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다거나 적어진다거나 할 수 있을까요? 네. 어느 정도 그런 거는 우리가 밝혀졌어요. 보형물에 따라서는 예전에는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텍스처 타입 보형물과 스무스 타입 보형물에 있어서 두 개의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냐. 지금 이제 시간이 수십 년이 흘러서 현재까지 나온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두 개의 본질적으로 구형 구축 발병률은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절개에서는 확실하게 구형 구축과 연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보형물을 넣을 때 겨드랑이 절개, 가슴 밑주름 절개, 그리고 유륜 절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 겨드랑이 절개와 가슴 밑주름 절개는 구형 구축을 증가시키지 않는다라고 돼 있는데 이와 반대로 유륜 절개를 하면 구형 구축의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게 이미 밝혀져 있어서 현재는 유륜 절개는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거예요. 우리가 구형 구축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가장 흔하게 지목되고 있는 게 박테리아, 염증이거든요. 그러니까 몸 안에 세균이 침입하고 보형물과 세균이 같이 들어가게 되면 그게 염증 반응을 지속적으로 일으키고 피막을 두껍게 하는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근데 유선 조직에는 유즙을 계속 이제 분비를 하게 되는데 그 부위에 절개를 하고 보형물을 삽입을 하면 유즙이 같이 묻어서 체내로 들어가게 돼요. 그 안에 피부 상재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부 상재균이 유즙에 포함돼서 보형물과 같이 체내로 들어가면 지속적인 염증 반응을 만들고 그게 구형 구축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가슴 성형을 지금 머뭇거리시는 분들 중에 수술하고 나서 부작용이 생기면 어떡할까? 수술하고 나서 구형 구축이란 무서운 게 있다는데 그게 나한테 오면 어떡할까? 라고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구형 구축은 누구한테나 올 수 있지만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물론 예전에는 구형 구축의 발병 가능성이 높게는 30%까지 나왔으니까 그렇게 무서워할 만한 이유가 충분했던 시절이 있어요. 하지만 요즘에는 수술의 기법이라든지 또한 그 원인에 대한 많은 스터디가 이루어져서 제 기준으로는 한 0.2%로 굉장히 낮추면서 수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술하기 전에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정확하게 진단받고 수술 방법을 계획을 하고 그리고 수술 전 이상 유무를 잘 체크한 다음에 수술을 받으신다면 얼마든지 구형 구축 없이 예쁜 가슴 얻으실 수 있으니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그러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